이번 영상에서는 동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우선 ing로 끝난다. 그리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우선 여기 ing와 명사를 함께 쓴 표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봤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leeping baby, sleeping 하고 있는 베이비죠. Running water,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The rising sun, 떠오르고 있는 태양. Shining stars, 반짝이는 별. A sitting duck, 앉아있는 오리. 그래서 모두 여기 나온 ing 폼이 명사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형용사처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두 번째 무리 한번 읽어볼게요. A sleeping bag, a bag for sleeping이죠. 그래서 침낭. A camping car, a car for camping. Dining room, room for dining. Drinking water, water for drinking. etc. etc. 쭉 읽어보시면요.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 예를 들어 steering wheel이라든가 cooking oil이라든가 또 bathing suit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feeding room이라든가. 이 아이들 모두 다 for를 붙이고 동명사를 뒤로 보내버리면요. 의미가 더 잘 통하게 됨을 알 수 있죠. 즉, 앞에 거하고는 같은 ing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무리 한번 볼게요. horse riding, 말을 타는 것, 승마를 얘기하는 거죠. air conditioning,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bird watching, dishwashing, 이렇게 목적어와 동사를 묶어서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요. ing가 명사로 쓰인 아이는 이 두 번째 무리와 이 세 번째 무리이죠. 이 첫 번째 무리는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ing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 다 동명사는 아니다. 또 ing로 끝난다고 해서 모두 다 현재 분사는 아니다. 그 쓰임새에 따라서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 요 개념을 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동명사와 다른 명사가 합쳐진 복합 명사의 예와 형용사처럼 쓰였던 현재 분사의 예를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Both a gerund and a present participle derive from a verb and end in ing. 둘 다 생김새는 ing로 끝나고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형태라고 쓰여 있네요. 동사에서부터 나온 형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A gerund functions as a noun. However, a present participle functions as an adjective. 동명사는 명사로 기능하는 반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서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동명사는 문법적 개념을 거의 다 잡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하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뭔지를 생각하면 동명사가 똑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뭐뭐 있나요? 주어, 주격 보어,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 Running is good for your heart. 달리는 것은 너의 심장에 좋다. 그래서 ing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명사로 해석이 됐죠. 뭐뭐 하는 것 하고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주어로 쓰인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인 거죠. 다음, Voting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in democracy.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무이다 라고 쓰여 있네요. 여전히 vote라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만들었네요. 동사이면서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동명사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동사이면서 명사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동명사가 subject complement,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자, subject complement 하면요. 떠올리셔야 하는 동사가 있죠. 대표적인 아이. 비동사가 있죠. 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ing가 그럼 동명사일 경우도 있고 현재 분사일 경우도 있죠. 언제 그런가요? continuous tense forms.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문 볼게요. Her hobby is cooking and baking. 그녀의 취미는 요리와 베이킹입니다. 요리하는 것, 그리고 베이킹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해석이 가능한 두 아이가 and로 묶여 있으면서 비동사 다음 자리에 나와서 누구에 대한 정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느냐?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예문 My cat's favorite activity is sleeping. 내 고양이의 가장 좋아하는 activity, 활동은 sleeping입니다. sleeping 하는 것하고 명사처럼 해석이 되죠. 여전히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activity인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인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예문 보실까요? My cat is sleeping. 나의 캣은 sleeping 하는 것이야 라고 해석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 소리?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continuous tense form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ing구나. 즉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ing구나 라고 구별을 해내실 수 있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ing가 진행 시제를 만들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주격 보어로 쓰기 위해 나왔는지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목적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타동사가 있겠죠. transitive verb라고 하죠. 근데 동사만 이렇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preposition도 목적어를 데리고 나옵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목적어인 경우 그리고 preposition의 목적어인 경우 둘 다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예문 I love trying out new restaurants. 나는 새로 생긴 레스토랑들을 하나씩 가보는 걸 좋아해 라고 쓰여 있습니다. love의 목적어로 쓰인 trying인데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동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면서 이 전체가 동명사로서 love의 목적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You might be interested in hearing my comments. 너는 나의 코멘트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뭔가 충고를 해줄 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be interested in이라는 preposition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에 hearing my comments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처럼 쓰였죠. 해석을 해보면 이 안에 다시 목적어가 들어있죠. 나의 코멘트를 듣는 것, 그 전체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치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둘 다 된다. 다음 나온 이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줄래?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내가 창문 좀 열어도 되겠니?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에서는 open the window를 하는 주어가 you가 되죠. 그런데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창문을 붙잡고요. 열까 말까, 열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는 액션을 하는 사람은 난 거죠. 그런데 같이 그 방에 있는 네가 문 여는 것에 반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대개 모르는 게 이 마인드의 뜻이에요. 마인드가 무슨 뜻인가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반대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여는 것에 반대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도 되겠니? 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 마인드의 뜻은 뭐뭐 하면 안 되나? 라고 부정으로 물어본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답이 of course not. 괜찮아, 문 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이 opening이라는 동명사가 mind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open도 동사이면서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문장 안에서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open 앞에 아무 말도 없으면 원래의 main subject가 open의 subject가 되는 것이고, 만약 opening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opening the window 하는 것의 주어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서려 있는 간단치만은 않은 그런 문장들이에요.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mind라는 동사가 반드시 동명사만을 데리고 나오는 동사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유념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문장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possessive라고 써 있고 gerund라고 써 있네요. possessive는 소유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격을 쓰고 바로 다음에 동명사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다. 요런 뜻입니다.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Put a noun or pronoun before a gerund to indicate the subject of the action in the gerund phrase. 동명사 구의 action, 그 동사니까요. action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동명사 바로 앞에다가 noun 또는 pronoun을 쓰는데 use a possessive form in formal writing. 그대로 noun이나 pronoun의 목적격을 갖다 써도 되고 반드시 formal writing에서는 소유격만을 써야 된다. 문법 시험에서는 무조건 소유격만을 맞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소유격을 쓰는 걸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요, 소유격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a noun or pronoun 요 말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ossessive는 formal writing 또는 시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Mom takes pride in me being a good student. 우리 엄마는 내가
being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인 것, 즉 학점을 잘 맞는 좋은 학생인 것 전체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 이내에 목적어 노릇을 하는 동명사 ing가 보이고요. 그 비동사라는 액션의 주어 역할을 하는 I가 목적격의 대명사로 바로 앞에 위치한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시험용 영어 또는 formal writing에서는 my being a good student 해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시기 힘들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목적격을 써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입니다. 두 번째, Tasha's constant arguing with the boss made everyone tired. 오형식 동사네요. 그래서 여기 진짜 main verb가 나오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tired하게 만든 거죠. 뭐가 그렇게 했냐? Tasha's constant arguing with the boss 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전체가 주어 노릇을 하는 동명사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명사 자체는 여기 있잖아요. 이 argue를 하는 아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의미상의 주어를 Tasha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무슨 격으로? 소유격으로 집어넣은 걸 볼 수 있겠네요. Tasha가 계속해서 arguing을 하는 바람에 누구랑요? 버스랑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졌어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동명사를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도 할 수가 있죠. 동명사니까 동사의 의미도 갖고 있어서 with the boss라는 이런 군더더기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동사면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인 주어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뒤에 다른 부사구를 데리고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a noun, pronoun 그 소유격으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합니다. Just like the infinitives, put not right before a gerund to make it negative.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정을 not을 바로 앞에 붙여서 만들잖아요. 동명사도 바로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문 볼게요.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plastic pollution is not using plastic at all. 그래서 플라스틱 폴루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격 보어로 쓰인 동명사네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구인 거죠. 동명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듭니다.